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어요. 어제 좋았던 기운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려운 시장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6번의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은 피로감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른 일정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까지만 영상을 올리고요. 조금은 피로함이 줄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토요일 영상까지 같이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도 뭐 1.1%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어제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제는 하락한 종목이 한 종목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상승한 종목이 3종목밖에 되지 않고 반도체, 2차전지,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그래도 유난히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 더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히려 10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어제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은 찝찝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상당 부분이 또 순매도로 찍혔죠.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도 오늘 순매도가 많이 나왔었고 기관도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약 4천억 규모가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오늘은 모처럼 급락이 나왔어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오늘 약세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약 1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대부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를 합치면 85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거의 반도체로 다 집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기관은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롯데케미칼, SM,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또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참 최근에 지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움을 넘어서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어제 S&P 500을 보면 1.4%의 급락이 나왔었고 나스닥도 1.8%의 하락이 나왔죠. 다우지수도 1.2% 하락이 나왔었고 우선 나스닥과 S&P 500을 보면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는데 다시 장 막판에 또 무너졌죠.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은 우선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에 1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파락으로 출발했다면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당시로 하여금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막판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국내 시장에 계속 전달이 되었고 장 막판까지도 이어졌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도매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월 동기 대비 무려 0.7%의 급등이 나오면서 작년 6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이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금은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렇게 크게 뛰었다는 것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달에 0.1% 하락에 그쳤다면 오히려 다음 달에는 플러스 0.2%라든지 0.3% 또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PPI 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성을 나타낸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그래도 만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 막판에 또 무너졌던 것은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뛰니까 연준의 일부 매파적인 인사들이 지난 FMC에서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했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또 앞으로 FMC에서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을 눌렀다고 생각이 되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최종 금리가 어쩌면 6%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개파락으로 출발했던 것은 예상보다 높은 도매 물가지수, 그게 한몫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이라든지 어쩌면 최종 금리가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을 시장에 녹아들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연결이 되었고 장 막판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확실히 이번 달에 많이 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격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상승할 때도 이렇게 조정 없이 상승하는 사례는 없고, 또 하락도 마찬가지로 반등 없이 하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7%가 상승한 것이 과연 물가가 꺾이는 추세 하락 속에서 잠시나마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시 돌려 세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조금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떤 시점이 되었던 간에 그 상황에 맞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만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월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잘 갔었고, 또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이죠. 그쪽 업종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 2차전지 안에서도 폐배터리 업종들, 이쪽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시장에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 먼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번 달에만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나왔고, 반대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던 만큼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반대로 에코프로가 오늘 쉬어갈 때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있죠.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이런 종목들은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선 폐배터리 관련주의 대장주는 에코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장주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 내 다른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주도주가 바뀐다는 힌트를 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면서 상승이 나올 때는 그 업종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는 지금이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에코프로보다는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또 오늘은 IS 동서라고 해서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저도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우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22% 급등이 나왔고 거래 대금만 2천억이 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IR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굉장히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기업이 4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액을 봤을 때 약 59%, 영업이익은 485%의 성장이 있었고, 또 작년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5.2%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라는 것은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두 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이고, 폐배터리 관련주 내에서는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IR 자료 공개와 함께 좋지 못한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폐배터리 관련주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선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더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에코프로는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높으니까 지금 보시는 IS 동서라든지 그리고 성일하이텍 또는 코스모화, 이런 종목들의 조정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기에 딱 좋은 업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시장이 옆으로 기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때문에 앞으로 시장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 업종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핫한 업종이 무엇이고 어느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잘 구분해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는 지금 이번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핫한 테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업종을 꼽아본다면 저는 철강 기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10월부터 해서 4개월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올해부터는 중국이 리오프닝과 함께 부동산 부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기업들,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이 두 기업은 대형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사업이라든지 폐배터리 이쪽도 관련 사업으로 엮이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많이 발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조금은 작은 철강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뛰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은 돌아서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또 중국에서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저는 굳이 한 개의 업종을 꼽자면 폐배터리 쪽, 그쪽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에코프로처럼 이런 흐름들은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달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게 지수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측으로 기어가고 있는 기간 조정을 보이는 만큼 충분한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